한 가지 수술만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 얼굴과 체형의 조화를 찾아주는, 뭐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인이라는 느낌처럼 이 같이 완성시켜주는 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오늘은 성형외과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원장님은 어떤 성형수술 전문이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같은 분과 제도가 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수부 전문의를 따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 영역에서는 눈 성형 전문의, 코 성형 전문의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처럼 미용 성형 수술이 전문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 이런 영역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은 걸까요? 일단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이 과가 생긴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형외과라는 과가 생겨서 전문의 1번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배출된 성형외과 전문의의 숫자가 3,000명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때 공부하던 이 성형외과 교과서가 총 8권인데 그 중에 미용 수술에 해당되는 파트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용 수술의 영역이 외상, 선천기형, 수부, 족부, 재건, 정말 우리 온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연부 조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성형외과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용 수술에 해당되는 이 분야 자체는 성형외과 전체 진료 영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4년 동안 한다고 해도 이 미용 수술을 직접적으로 집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 쌍꺼풀 수술 대학병원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저도 레지던트 시절에는 미용 수술 집도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미용 수술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전문의 취득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4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좋지 않은 상처도 관리하고 환자분들도 진료하고 하루 종일 수술도 하고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전문의 취득 후에 미용 수술 진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습득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전문의 취득 후에 바로 개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성형외과 수술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문적인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득하고 바로 개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저도 바로 개원을 하지는 못했고 보통 수년간의 이제 봉지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봉지기 때 미용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라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라인은 눈 수술부터 시작해서 지방 이제 코 수술 쪽, 이제 얼굴 쪽 성형 수술 쪽으로 배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가슴 수술이나 윤곽 수술처럼 전신 마취하는 수술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체형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으로 보통은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눈 수술부터 시작하면서 배우게 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한 가지 수술을 한두 번 했다고 당연히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수술을 적게는 수십 케이스, 많게는 정말로 수백 케이스까지도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보통은 이제 다음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절개 쌍꺼풀 수술, 트임, 절개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상안검, 눈썹 하고상 수술, 하안검, 이마 거상 수술 이런 식으로 점점 수술이 익숙해지고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그 수술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눈 수술의 경우 보통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수술의 경우에는 처음에 지방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 얼굴 지방 흡입, 거상 수술 이런 식으로 점점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가슴 수술도 처음에 이제 가슴 확대를 했다가 그다음에 가슴 축소 수술 쪽으로 점점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료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체형 수술도 마찬가지로 각 부분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가 또 복부 성형 수술처럼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점점 영역이 확장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한 짧은 수술부터 익숙해지고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점점 길고 복잡한 수술로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케이스가 쌓일수록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2군데 병원에서 2년씩 총 4년간의 봉직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 병원을 개원해서 현재 6년째 진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뼈 수술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해서 이제 윤곽 수술 외에 다른 수술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생각하는 이 성형 수술에서 중요한 점, 결국은 이제 조화로움을 찾는 것인데, 어떤 한 가지 수술만 해서는 얼굴 전체의 조화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눈, 코, 얼굴형, 체형, 전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같이 시행돼서 조화를 이룰 때, 밸런스를 맞출 때, 그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완성이 될 때 저는 가장 이 성형수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수술만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 얼굴과 체형의 조화를 찾아주는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인이라는 느낌처럼 이 같이 완성시켜주는 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생각으로는 한 가지 수술만 고집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좋은 수술들을 조합해서 다 좋은 결과를 만들고 결과에 만족하시는 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제일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전문 진료 영역에 대한 내용이지만 디바인 성형외과는 특정 수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 전체의 조화로움, 그 다음에 체형의 조화로움을 위한 각각의 수술들을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고 수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